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타고라스 정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실전 문제를 제가 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설명이 약간 미흡하거나 또 다른 그 풀이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정삼각형 ABC에서 내부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P라 놓고 P에서 각 변에 수선을 내렸을 때에 여기에 질문이 삼각형 ADP입니다. 예, 그리고 BP 그 다음에 삼각형 CFP입니다. 예, 요 세 개를 더하면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되는 게 왜 그러냐?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소정리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 개인 블로그에 프리뷰를 먼저 올립니다. 이거 올렸을 때에 거기에 어떤 그 학부모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문제를 설명을 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가 있는데 약간 설명을 따라가기가 좀 복잡해서 다른 풀이는 혹시나 없을까 하는 그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다른 풀이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하고 마찬가지로 P를 지나 각 변에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각 변에 정삼각형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때에 정삼각형 3개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평행사변형 모양이 3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변사다리꼴 모양이 3개가 나오는데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요 평행사변형에서 이 넓이를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1입니다. 평행사변형이니까. 그 옆에 정삼각형이 있는데 요거 이제 반씩 갈라졌으니까 2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평행사변형이 있으니까 이 넓이를 3이라 놓게요. 또 정삼각형이 있으니까 이 넓이를 4, 4라고 놓고 5, 5라고 놓고 이렇게 6, 6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1이 2개, 2가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배에 1, 2, 3, 4, 5, 6까지 됩니다. 요게 정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색깔을 칠해 볼게요. 여기에 증명하라. 요 소정리의 내용은 바로 요 삼각형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당되는 삼각형을 칠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하면 요 삼각형 안에 있는 넓이를 보면 1, 2, 3, 4, 5, 6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넓이죠. 요 삼각형 3개를 더한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된다가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이건 쉽죠. 그 다음에 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등변사다리꼴 모양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조선을 조금 더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 연장선에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 이제 제가 색칠을 하겠습니다. 요 직각 삼각형이 이것과 같습니다. 합동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삼각형 ADP는 이렇게 제가 그어볼게요. 긋고 파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DP를 이렇게 칠하면요, 이 삼각형이 바로 직사각형의 절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직사각형이죠. 이 직사각형의 절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 보조선을 이쪽으로 계속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를 수선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요 삼각형이 요렇게, 요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요 등변 사다리 꼴인데요, 이 등변 사다리 꼴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DB를 이렇게 이으면 이번에는 똑같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삼각형은 직사각형의 절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곳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곳도 보조선을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하고요. C로부터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이번에는 무슨 색깔을 할까요?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가 요렇게 직각 삼각형, 이 넓이가 얘랑 합동이 돼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이렇게 CP를 잇게 되면 CFP의 넓이가 바로 직사각형의 절반이 됩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은 직사각형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삼각형 3개를 옮겨서 합동으로 다 옮겨 놨는데, 그 삼각형을 지워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다 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우고 나면 결과적으로 등적 변형해서 옮기고 나면 정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직사각형 3개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이 직사각형의 각각의 절반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이해하기가 쉽죠? 이것도 이해하기 쉬울 거고,
요거는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자, 오늘은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를 어, 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응용을 좀 해볼 텐데요. 요 응용편에서 실전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볼록사각형 중에 대각선이 직교하면 마주보는 제곱의 합이 항상 같다라는 이론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그 볼록사각형이 우연히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면 그때는 마주보는 제곱의 합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는 4R제곱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전 문제로 한번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형이 있다고 쳐볼게요. 대각선이 이렇게 직교를 하는데요. 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어,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 문제를 저 맨 뒤에다가 다시 다룰게요. 이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이론 중에서 요거를 제가 준비를 해놓고 지금 안 했는데 이거부터 수업을 먼저 할게요.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뿔입니다. 원뿔에서 요 밑면에 요 모성과 모성과 밑면이 접하는 접점을 A라 놓고요.
반대쪽 접점을 B라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때 A에서 출발해서 이 원뿔의 바깥입니다. 예, 둘레를 실로 두 바퀴 감아서 요 모선 OA의 중점이 되는 지점까지 실을 두 바퀴 감아서 갔다면 이 실의 길이의 최소 값이 얼마 되는가 라는 거를 형태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전개도를 그려 보겠습니다. 네, 전개도를 그리면 자, 이런 형태의 전개도가 그려질 텐데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전개도가 이와 같이 그려지는데 이때 여기가 O가 되고 여기 A가 되면 원래 요 전개도를 그대로 그리게 되면 이제 이 자리가 A입니다. B는 요 호 AA의 중점인 이 자리가 B인 겁니다. 여기가 이제 중점이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OA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면이 전부 다 옆면인 겁니다. 옆면이니까 A에서 출발해서 여기 옆면을 따라 한 바퀴 돌리면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간 건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되면 A에서 어쨌든 이렇게 똑바로 간다면은 이거보다 짧은 길이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거 얘가 될지 이제 얘가 될지 어느 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한 바퀴 돌린 모양이 되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한 바퀴 돌리게 되면은 다시 A로 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를 요 처음에 왼쪽에 있는 요 전개도를 이 원뿔을 한 바퀴 다 전개를 한 전개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야 설명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 자리가 A가 되고 그 다음 또 오른쪽에 있는 요 부채꼴은 또 한 바퀴를 전개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A에서 한 바퀴를 돌려서 OA까지 다시 가면 바로 이렇게 간 모양인데요. 이렇게 돌렸을 때가 바로 이 길입니다. 여기를 X라고 놓아 볼게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 OA가 모선 OA가 이제 여기가 OA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또 한 바퀴 돌려서 OA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M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니까 결국은 가장 짧은 길이는 A에서 M까지 똑바로 갔을 때가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원뿔의 전개도를 두 번 그리는 겁니다. 두 번 그려서 요 밑면에 있는 A로부터 모선 위에 M, 두 번째 모선 위에 M입니다. 거기까지 똑바로 간 길이가 바로 요 두 바퀴 돌렸을 때의 최단 경로가 되고 이제 이번에는 이런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려서
예, 또 한 바퀴 돌려서 다시 A까지 갔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원볼이 이렇게 있다면 이 지점 A에서 두 바퀴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A까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거의 최단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의 최단 경로는 A에서 처음에 한 바퀴 돌렸을 때가 이 길이고요. X까지고요. 그 다음 다시 X에서 A로 간 거니까 이렇게 간 길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단 경로일 때는 당연히 A에서 A까지 이렇게 밑에 있는 이 활골입니다. 이 활골의 양 끝점을 이는 현의 길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실전 문제로 아주 난해한 거 하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는 좀 이따가 다시 이걸 다뤄볼게요. 자, 실전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원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뿔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원뿔에서 조건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요 밑면에 반지름을 뭐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H라고 놓아 볼게요. 이때에 그 밑면의 반지름을 한 4라고 이렇게 놓아 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특수각이 나오게끔 제가 조정을 좀 해 볼게요. 자, 밑면의 반지름을 4라고 놓고요. 모선의 길이를 한 10이라고 제가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고요. 모선의 중점을 M이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A에서 이렇게 옆면을 따라 M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자, A에서 옆면을 따라
따라 C를 감는데 M까지 C를 이렇게 팽팽하게 감아서 이 길 따라 이 선 따라입니다. 팽팽하게 감은 C를 따라 순환도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C의 자취입니다. 이 C의 자취를 따라 순환도로를 만듭니다. 이거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 때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순환도로의 최단 길이는 얼마냐? 이거의 이제 최단 길이, 최단 거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를 친 거는 딴 것이 아니고, 이 순환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 순환도로가 오르막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장 빨리 가는 최단 거리로 이걸 만들게 되면 이 순환도로는 계속해서 오르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르막으로 가다가 어떤 순간에서는 내리막으로 내려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르막으로 쭉 가지는 도로의 그 길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순환도로 중에 이 중에서 오르막 경로는 얼마나 되느냐? 이게 얼마나 될까? 자,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친 거는 바로 이 두 번째 질문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전개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일단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되고 이 길이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전개도를 그렸을 때에 요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기 때문에 8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각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요 중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내용에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요 비례식을 그대로 써 볼게요. 그 360도 대 세타는 즉 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 가운데 중심각은 이 호의 길이에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360도 대 세타는 반지름 10이니까 24파이 대 8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은 3대 1이 되는데요. 따라서 세타는 3으로 나누면 12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이
120도가 되는데 그림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림 수정을 조금 해 볼게요. 120도라는 각이 너무 좀 예, 비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제가 좀 아쉬운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확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게 맞는데 그럼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A가 이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8파이가 되는데 그리고 중점을 잡으면 이제 이 자리가 되는데 그럼 여기가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순환도로의 최단 거리는 바로 A에서 M까지 거리니까 바로 이 길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길이는 계산이 이제 되게 쉽습니다. 저기 가운데 중심각이 120도이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연장을 하고 수선을 내리면 간단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선 올려 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6이면 여기가 3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1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높이가 1대 루트 3 대 2니까 3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AM은 이 길이는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됩니다. 15의 제곱 더하기 3 루트 3에 이거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225에 제곱하면은 27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225에 27 더하면 2, 4, 5 252가 제곱수가 있을까요? 4로 하면은 4, 6, 24, 3 그 이거 이제 9 곱하기 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2, 3, 6 루트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에 1번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쭉 그어서 AM이 길이 구하는데 문제는 여기 2번인데 자 2번 문제를 설명을 잘 들으세요. 우선은 얘가 밑면입니다. 이게 밑면 바닥에 있는 점들입니다. 이게 바닥에 있는 점이고 이 자리가 O 있는 여기가 입체 형태의 꼭대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 O에서 A를 그으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근 거니까 이 길이는 전부 이렇게 같습니다. 이게 다 모선이죠. 그럼 이제 오르막 길이란 아까 원래 그림에서 볼게요. 요 점 O에서 오르막 길까지 그으면 처음에는 바닥까지 그었으니까 이건데 그 다음에 있는 길까지를 그으면 이 길이가 바닥까지 이 길이보다가 이만큼 짧아요. 짧다는 거는 이 순환 도로가 오르막으로 돼 있어서 위로 이렇게 길이 더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짧은 거리가 되고 또 이렇게 그으면은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길이를 뺀 거니까 더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르막이고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O에서 길이 AM인데 AM까지 길이를 이렇게 그으면 이게 어때요? 점점점 짧아지고 있죠. 이렇게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길이 오르막이어서 위로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가 계속 걷다가 보면 최단 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H라 놓을게요. 여기까지 길이가 최단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그으면 이번엔 다시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바로 H란 요 점이 정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 H가 정점이 돼서 A에서 H까지 가는 얘는 전부 오르막이고요. 그 다음에 HM 이쪽은 O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내리막길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순환도를 그리게 되면 요 입체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 보세요. 여기를 처음에 오르막거리로 계속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서는 내리막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이 형태가 전개도를 그리면 최단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계속 오르막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속 오르막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전개도에서 이 전개도에서 계속 오르막이라는 얘기는 요 A에서 M까지 그리는데 A에서 M까지 그림이 계속 오르막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왜 계속 오르막이 될 수가 없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가 전부 이제 같은데 이거보다가 오르막길이 되려면 이렇게 근 길이가 계속 짧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직선으로 긋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선으로 긋게 되면 이게 최단 경로인데 그러면 이 길이가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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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가장 짧은 길이로 줄어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최단 경로로 그려버리면 오르막 다시 내리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속 그어서 더 짧은 거리가 되도록 하려면 실제 올라가는 그 순환도로의 모양은 최단 길이가 아니고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이 길이보다가 이게 더 짧고 더 짧고 더 짧고 계속 더 짧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뭐가 좀 이상하다. A에서 M까지 가는데 이 순환도로가 계속 오르막이 되도록 M까지 그리게 되면 전개도를 그렸을 때는 최단 경로가 아니고 활처럼 휘어진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야만 실제로 이게 계속 오르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계속 끄면 이 모양에서 보면 뭐예요? 계속 점점 짧아지죠. 그렇게 되려면 곡선 형태로 이렇게 그어야만 계속 오르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결과적으로 그 우리가 그리는 이 그림에서 최단 경로로 그려버리면은 반드시 이 팽팽한 실의 모양에서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게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요 전개도에서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90도보다 큰 각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개도의 중심각이 90도보다 작으면은 또 이 설명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번에는 원뿔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요. 자, 만약에 원뿔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A에서 M까지 아까처럼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렸을 때에 이 전개도가 이제 요 반지름하고 요 밑면의 반지름하고 이 모선의 길이와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 건데 요 반지름하고 모선의 길이에 의해서 전개도의 중심각이 결정되는데 이 전개도를 그렸더니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90도보다가 작은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뿔이 아주 뾰족한 요런 원뿔이라면 실제 전개도를 그리면 전개도의 중심각이 90도보다가
작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냐? 여기 O고 A고 요 모선 A라고 치면은 중심 M을 이렇게 잡으면 최단 경로가 이제 이 길이가 최단 경로가 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각이 90도보다가 작기 때문에 O에서 요 실까지 길이를 이렇게 재면 이게 계속해서 점점 짧아져요. 이 각이 90도보다가 적은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예각이 돼 버리면 이 길이가 계속해서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부채꼴에서 이 실감기를 했을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이 중심각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각이 90도보다 작아져서 M이 있는데 이 자리가 예각이 돼 버리면은 정점 O에서 실까지 거리가 계속해서 짧아지니까 최단 경로 자체가 끝까지 오르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커져서 O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AM 안쪽으로 비로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O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 이 최단 경로 실, 그 경로의 안쪽에 내분점이 돼 버리면 바로 요 자리까지는 요건 오르막이 되고 내리막이 일부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C를 감았을 때에 최단 경로를 따라 순환도로를 만들 때 이 순환도로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동시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있었던 이 원뿔의 모양이 얼마나 뾰족한 모양이었냐, 통통한 모양이냐에 따라 이 순환도로의 이 경로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다 나올 수도 있고 끝까지 오르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거에 맞도록 전개도의 중심각을 세밀히 살펴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르막길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요 오르막길은 이쪽에 제가 이거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려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시 그리면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여기 A고 M이고 여기 B고요. 오르막도로는 A에서 수선을 내린 H라고 할게요. 바로 이 길이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이고요. 바깥으로 수선을 내린 길이가 이렇게 내린 길이가 여기가 60도였기 때문에 3이고 3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BM의 길이가 앞에 했던 거를 제가 다시 볼게요. 이 AM이죠. 최단 경로의 길이가 6루트 7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6루트 7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x인데 이것은 이제 간단합니다. 요 삼각형 ABH하고 삼각형 ABH하고 그 다음에 BM 여기 뭐라 놓을게요. ABCD라 놓을게요. BMD가 닮음입니다. 요 각이 공통이니까 공통이고 90도 90도니까 닮음인데 그러니까 어느 게 닮음이냐 하면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이 삼각형하고 그리고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B로 풀어볼게요. 자, 12 대 X가 12 대 X는 6루트 7대 6루트 7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루트 7X가 12 곱하기 15가 돼서 X가 6루트 7분의 12 곱하기 15인데 3으로 나눌게요. 그럼 이제 4 될 거고, 그러면 2루트 7분의 60 이렇게 되니까 루트 7분의 이걸 왜 이렇게 계산했을까요? 이 약분하고 이거 2입니다. 그래서 30입니다. 그래서 분모 요리화하면 7분의 30 루트 7이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내리막길 구하라 그러면 전체에서 이 길이, 이거 오르막길이니까 이 길이를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일단 입체 도형에 대한 이론은 나중에 뒤로 미룰게요. 일단 평면 도형부터 먼저 할게요. 자,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이런 이제 직사각형 안에 자,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정리도 직사각형 내부에 아무데나 점을 찍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을게요. 아무데나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게 되면 꼭지점으로부터 임의의 점 P까지를 이렇게 이었을 때에 이렇게 있게 되면 항상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AP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CP의 제곱을 더하면 BP 제곱하고 DP 제곱이라는 게 항상 성립하는 게 소정리인데 공식이 굉장히 쉬워요. 가면서 가는 길 쪽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머지 제곱 더하기 제곱과 같아지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 두 가지 증명을 제가 보여주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첫 번째 증명은 보조선을 점 P를 지나서 바깥의 둘레와 평행하게 긋겠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직각인데 그러면 요 잘라진 길이를 전부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B 또 세로로 CD라고 놓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우선 이제 AP의 제곱 CP의 제곱은 AP의 제곱이 요 삼각형에서 A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CP의 제곱은 이 삼각형에서니까 B제곱 더하기 D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BP의 제곱, DP의 제곱을 하게 되면 BP 제곱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A제곱 D제곱입니다. 나머지를 계산하면 B제곱 C제곱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은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저기 앞에 제가 등적 변형이라는 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죠. 그 등적 변형의 이론을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기 앞에 배웠던 거 오랜만에 이거를 이렇게 연장을 해요. 자, 이 길이만큼 이렇게 연장을 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요 삼각형이, 그러니까 요렇게 요 삼각형을 밑변 이동을 하여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증명할 게 없습니다. 이제 자, 따라서 바로 이제 이 삼각형을 보면 저 사각형을 보면 됩니다. 이 볼록 사각형을 보면 바로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볼록 사각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은, 즉 이 길이가 이 길이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다시요.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은, 즉 제곱 더하기 제곱은, 즉 이 길이가 이 길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은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앞에 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P를 지나서 보조선 근거 보다가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을 밑으로 내려서 하는 게 더 보기가 편할 겁니다. 볼록 사각형 중에 대각선이 직교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은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다는 앞에 배웠던 그 소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요.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사각형 안에 내부에 점을 찍으면 진행 방향 쪽으로 두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는데요.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직각삼각형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3등분 하겠습니다. 빗변을 3등분 해서 빗변의 3등분점까지 B에서 이렇게 이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전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D라고 놓을게요. 이때 이제 BD의 길이가, 이 길이가 뭐 4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B의 길이를 5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놨을 때 대각선 AC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풀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이론을 아직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풀이가 좀 제한이 되는데, 우리가 배운 이론만 가지고 써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점 D에서 세로 쪽으로, 그 다음 E에서 세로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D와 E가 3등분 점이기 때문에 수순의 벌도 3등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각각 A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D와 E에서 가로에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도 3등분점이니까 이거를 각각 B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첫 번째 요 삼각형 이렇게 제가 색칠할게요. DB 수선의 말입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16은 b의 제곱 더하기 높이가 2a니까 4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빨간 색깔로 제가 하겠습니다.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번에는 25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4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식을 그대로 더하면은요 이거 얼마예요? 30, 41인데 41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일단 5분의 41입니다. 이게 첫째. 두 번째는 이번에는 큰 직각삼각형에서 AC입니다. 그래서 AC의 제곱이 이쪽에 3A 이쪽에 3B니까 제곱하면 9A 제곱 더하기 9B 제곱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분의 41이니까 5분의 9 곱하기 41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AC는 루트 씌우면 되는데 아래 위로 루트 5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5, 2, 5, 4, 2, 20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대각선의 빗변의 길이가 되는데 이거를 방금 배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직사각형 안에 이제 잘 보세요. 아무데나 점을 찍고 꼭지점을 이었을 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이 이론을 여기에다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세로 그리지 않고 활용해 볼게요. 활용하는 방법은 직사각형 안에 임의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되도록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요 점 D에서 보면 점 D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그러니까 제가 표시를 해 볼게요. 요 삼각형하고 밑에 요 삼각형하고가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동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이가 5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직사각형 안에 내부에 한 점을 찍어 놓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 AB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이 길이는 2x가 되니까 조금 전에 했던 공식을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니까 16 더하기 25가 돼서 그래서 5x의 제곱이 41이 돼서 x는 5분의 41 이렇게 되니까 5분의 205 루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x가 아니고 대각선 빗변 AC가 3x니까 3배 곱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그 많은 문제를 다루진 않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은 오늘 한 내용을 충분히 복습을 해서 자기 지식으로 소화하는 복습을